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협회가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양재동에 위치한 더 K호텔에서 한국전기자동차협회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2020년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정기총회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전기차 서비스 대표이자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이규재 상임이사가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행사는 시작됐습니다. 전기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현재 자동차 시장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는데요. 베이클이라는 단어 대신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동차는 이제 운송수단을 넘어서 이동주체로서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변화가 너무 빨라 경착륙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는데요. 환경부가 수소차, 전기차 보급 20만 대를 목표로 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은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어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며 협회에 들어와 있는 회원사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인사말을 마쳤습니다. 김필수 회장을 만나 정기총회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기총회가 열리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열리나요? 정기총회는 매년 열리는 이 행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죠. 모든 회원사가 다 참여하는. 올해 들어와서 정기총회가 더 중요한 의미는 한 6년 정도 되면서 이제 본격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고 글로벌 제작사뿐만 아니라 전기차로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협회가 좀 더 위상을 높이고 국제 행사들이 이제 몇 개 준비되어 있고 또 매년 하고 있는 국회 이 리더스 포럼도 아마 후반기에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지금 전반기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성이 된 후반기에 하기로 했고 아마 6월 달에 이 모빌리티 협회하고 영광군에서 국제 행사를 아마 크게 할 겁니다. 쇼케이스 행사도 좀 있고요. 국제 컨퍼런스도 열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신남방 정책에 힘입어서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협의회 결성을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도하는 5개국 정도가 초청이 돼서 책임자들이 와서 발표도 하고 또 협의회 결성을 저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이런 그림이 이제 이번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시라든지 또 각종 국제 컨퍼런스 또 국내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 또 올해 이 전기차의 보급이 획기적으로 또 많이 올라갑니다. 아마 수소차까지 합쳐서 전기 이륜차 합쳐서 올해 말까지 환경부에서 20만 대 누적 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또 중요한 부분들이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은 질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에다 이 협회에서 그런 요청을 통해서 좀 더 민간 비즈니스 모델 먹거리가 풍부해질 수 있게끔 기업의 어떤 차원에서 중요한 모멘트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정기총회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 이민아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사무총장은 협회가 2014년에 출범한 기관으로서 앞으로 더 알차게 협회를 꾸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2019년 사업 활동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2020년 사업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20년에도 전기차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고 전기차 및 이모빌리티 아세안 국제 포럼과 협회 주관 분과이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또한 전기차 기술 개발을 위한 R&D 대학 산학협력단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ISO 15118 표준 플러그앤차지 상호 운용 테스트, 민헨 국제전기 및 자유자동차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민아 사무총장의 보고가 끝나고 김필수 회장이 회원들과 협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소개에 이어
기념 촬영을 진행하며 전기총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직접 전기차 종사자로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충전 인프라도 그렇고 올해는 시장이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 작년에 8만 대인데 올해 한 15만 대, 많이 가면 20만 대까지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제주전기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가 정부가 올해 저희가 중점으로 할 거는 홈충전기에 대한 보조금이 사라져서 홈충전기를 리스 사업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금융권을 하나 껴서 충전기와 그다음에 설치 공사비, 한전분담금까지를 포함한 걸 전체를 묶어서 고객들한테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AS 유주보수 운영에 그다음에 저희 멤버십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는 충전 카드까지 제공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사업이라 그래요. 이제는 전기차도 서비스가 활성화돼서 누구나 편하게 충전하고 전국 어디서나 로밍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할 생각입니다. 예. 궁금한 게요. 이제 회원으로서 이제 협회한테 바라는 점이나 회원 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협회 창립 멤버고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회에 바라고 저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협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사실은 몇몇 교수분들하고 이제 시장 흐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해서 돈이 되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게 회원 간의 교류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지금 전기차 충전 요금도 그렇고 기본료도 부활하고 사업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협회 이름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저도 그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이제 전기차는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 문제는 여전한데요. 앞으로 전기차의 발전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화이팅!